노동자들의 숨겨진 권리 찾기 프로젝트 노동자를 위한 방송 잡학다식 진행을 맡고 있는 정성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동자는요 취업하는 그 순간 면접을 보는 순간서부터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찾아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가셨나요? 다 가져갔다. 손 들어보세요. 본인도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남들한테 얘기 들으면 배가 아파요. 왜 어떻게 저거 찾았지? 저 권리를? 근데 나는 야 너는 언제 끝났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야. 못 찾는 거야. 과연 못 찾을까요? 만약 움직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분 또 이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박경득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출연해 주시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주영 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이거 떨어져. 야! 저겁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길에 흘린 돈이 너무 많다. 예? 그거 다 주웠으면 부자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흘리고 안 가져간 돈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 그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네 퇴직하면 한 200만 원 받을 거야. 퇴직금으로. 그러면, 그래요? 예, 감사하죠. 이러고 가요. 왜 받았는지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전 노동자는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남 얘기 듣고 좋겠네. 아유 부러워. 이거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퇴직금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날 때 한몫 챙겨가는 거. 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퇴직금은 이제 퇴직할 때 받는 거긴 하지만 퇴직할 때 받는 임금이에요. 그동안 내가 뭐 5년, 10년 이렇게 일을 해왔었잖아요. 했어요. 그때 사실은 그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를 다만 퇴직 이후 시점으로 했을 뿐이지 내가 일했던 거를 내가 내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뛴 적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후불 임금이죠.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뭐 월급 받듯이 뭐 일주일 단위로 받듯이 1년 단위로 받는 임금이 있을 수 있고 이것처럼 퇴직할 때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는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럼요. 되게 덤이 아니에요. 사실 받아보면 퇴직금은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덤으로 통장에 몇백만 원, 1000만 원 들어왔다.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사용자, 뭐 사장님이 모아두는 거죠.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00만 원 다 급여로 주지 않고 퇴직금을 위해서 30만 원씩 떼놓으면 270만 원을 월 급여로 지급을 하고 30만 원씩 모아서 보통은 그거를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모읍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즈 카페를 할 때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년을 일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정작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이 있죠. 예전에는 뭐 그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네네. 2012년 이후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범위나 규정은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는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업주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그 노동자별로 보자면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요. 계속 근로, 네, 연속 근로요. 그리고 이 노동자가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약 한 60시간 이상은 이제 좀 일하는 사람이어야지 이제 보장이 되는.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아야 제가 퇴직금을 주셨죠, 과거에. 아니 안 준 거를 막 필기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나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막 빠져나가시려고 하시는 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나중에 뭐 고소당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거 뭐 봤을 때는 뭐 근로기준법에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 이렇게 법대로만 다 하면 네. 우리 이런 프로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1년을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네. 주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빠져나가는, 사용하는 거죠. 편법을 쓴다? 예, 1년을 계속 근로해야 준다. 다른 말로는 1년을 계속 근로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11개월, 11개월, 15일. 15일. 뭐 20일.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안 되네요. 딱 안 되게 이제 리미티드까지 딱 일을 시킨 다음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거죠. 네. 왜? 퇴직금 주기 싫어서? 네. 그리고 좀 쉬면 돼요, 또. 한두 달 고용을 안 했다가 네네. 다시 또 불러서 똑같은 사람을? 또 한 11개월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이럴 들어 업주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꼼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판례로도 그렇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쓰면서 사실은 한두 달의 그 공백을 만드는 그런 방식은 사실 전체로 보자면 계속 근로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꼼수는 허용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은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그 한두 달 빼먹은 달도 다 포함해서 근속기간은 고려가 돼요. 이거 사장님들 몰랐던 얘기일 거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진짜로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 업주가 진짜 어느 정도 일을 시키다가 그만 나오라 그런대요. 네, 이제 알바를 다 이제 안 쓸 거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할 거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가 또 전화를 하는데 해보니까 네가 제일 낫다. 그치. 요새 뭐하니 이러면. 네. 진짜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라 그런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당한 것 같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한 것 같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노무사님 말씀대로 되는데 사장님이 야 알지 법에 12개월 해야 주는 거야. 이거 몰랐네. 그럼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 찾아올 텐데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있습니까? 다 그 달 급여에 원래 포함되는 부분을 미리 띄어가지고 옆에다 놓는 그렇죠. 거예요. 후불로 지급하는 건데 네네. 그걸 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퇴직금 줄 때 얘기하신 대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이제 사용자들이 하는 여러 행태 중에 첫 번째가 너가 뭐 화분을 깨고 갔다. 너가 나가고 나서 보니까 네가 지금 뭘 일을 잘못해놔. 내가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내가 너한테 지금 청구해야 될 판인데 지금 뭔 돈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 돈으로 더 크다. 그치. 그 돈으로 쌤쌤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은 손해배상과 상계, 즉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반드시 사용자는 14일이 지나면 퇴사하고 14일이 지나면 퇴직금과 무조건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임금 각종 임금 뭐 각종 실비 정산해야 될 거 이런 모든 금품은 다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자기가 손해배상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그거 다 원고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다 사용자한테 있어요. 손해가 발생했고 얼마가 발생했고 그것의 원인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겁주기 위한 용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진짜 좀 나쁜 사용자들은 퇴직금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포기하고 가는 애들 거는 내가 이득을 버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노동부에 와서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50%로 합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이 지금 예전에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임금체불이 예전에 형사처벌 무조건 됐는데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주면 형사처벌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을 안 주고 50만 뭐 한 70만 주고 이제 그 돈 나머지 20, 30을 떼먹을 수 있는 거죠. 왜 사용자 편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나쁘게 들면 정말 사용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체불을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돈을 주려고 그래. 가서 50%만 주면 자기가 이득인데 어렵다 그러죠. 일단 안 주고 봐야 되는 그럼 안 주고 보지. 아니 뭐 퇴직금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저는 동네의 한 제과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최저시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일을 잘한다면서 시급을 조금씩 올려주셨고 최저시급보다는 훨씬 많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전쯤 새 사장님이 오신 후였습니다. 월급 때가 되니까 새 사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시면서 무슨 장사도 안 되는데 알바생 월급이 이렇게 많아? 저기 시급을 좀 깎든지 아니면 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좀 방법을 만들어야겠어. 가게도 단골 손님과도 정이 들었지만 그 피해를 깎더라도 새 사장님과는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빵집에서. 사장님, 그럼 저는 그만둘게요. 뭐 꼭 그렇게 하겠다면 그만두는데 다음 알바생 구할 때까지는 다녀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제가 여기서 1년 6개월 일했거든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퇴직금? 예. 무슨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둘이 일하는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야. 들은 것 많아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자네가 여기서 무슨 정규직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사장님이 그 정도로 챙겨주시고 1년 6개월을 일했잖아요. 봉골레 파스타만 몇 번을 만들었는데. 빵집에서 파스타를 왜 만들어? 어쨌든요. 노발대발 하시던 사장님, 새 사장님은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오랫동안 같이 일한 전 사장님, 과거의 사장님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절박한 마음에 전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바뀐 사장님에게 받아야 한다고. 와, 서로 미루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배달이라도 상관없고? 노동자면 다. 그러니까 경비를 섰던 청경 이런 분들도 다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매니저도요? 매니저요? 네. 매니저도 어쨌든 노동을 하시니까 근로계약 관계를 맺는 노동자일 거잖아요. 매니저 그만두셨어요? 저 퇴직금 안 챙겼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 그만둔다 그러고 네. 김주현 씨한테 갔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 미안하다고 갔어요. 그럼 미안한 거고 임금은 임금이지. 근데 상민아 전화해. 얼마나 일하셨는데요? 3년 일했죠. 그래요? 많이 그러면 3년이면 3개월 이상. 평균 임금 31분 최소. 네네. 31분 곱하기 3. 3년. 그렇죠. 3년치. 네, 그거 자세히 퇴직금 얼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일할 때 한 달치 월급이 곱하기 1이고 대략 그렇게 보시면 2년이면 2고 곱하기 3년이면 3이다. 만약 200만 원을 받으면 이제 1년에 200만 원, 2년에 400만 원 이렇게 이제 대충 우리가 잡을 수는 있는데요. 제일 이런 계산은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종 앱스토어에 가보시면 민주노총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다 계산할 수, 임금 계산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일을 했던 그다음 계속 근무로 1년 이상이 됐을 때 네. 그게 된다는 거죠? 네.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업자가 바뀌었죠. 보통 이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가 네. 권리와 의무를 다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사용자가 승계를 받았으니까 네.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얘를 인수를 안 했네, 이제 오만 이제 핑계들을 막 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스에서는 새 사장님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지만 우리 실제 퇴직금 이제 못 받는 경우에 노동부에 진정을 할 때는 이전 사장과 새 사장을 다 그냥 같이 넣으면 됩니다. 알바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도 우린 알바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체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들의 63% 정도가 퇴직금을 떼입니다. 전액을 떼이기도 하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주는 대로 받아요.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이건 안 줘도 되는 건데 사장님이 챙겨주는 것 마치 이제 빠이빠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고맙습니다. 또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자기 돈인도 모르고. 그렇지 잘 지내 이렇게 이게 하면서. 자기 돈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63%가 자기 돈을 못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못 찾는 겁니까? 그 사업주가 머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몰라서 못 찾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몰라서인 것 같아요. 지금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한 20%. 제 매니저처럼. 그렇죠. 자기 권리를 알지 못하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야 이게 평상시에 잘해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원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얘에 대한 권리는 다 챙겨주고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이런 태도. 각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각성을 하시는 분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분은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정답이 나왔네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 이제 두 분의 사장님의 이름을 넣어서 퇴직금을 계산을 하면 두 분들 중에서 어쨌든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 무조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일단은 사용자한테 따지시고요. 사용자한테 따지고 사장님한테 따지고. 예, 안 주면 퇴사 이후 2주 뒤에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뭐 퇴사하는데 한 4년 임금이기 됐어요. 때문에요. 네. 임금은 모두 다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그러니까 퇴직하고 3년 내에는 청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3년 동안 상민이가 이 방송을 안 봐야 되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그러면 이걸 방송 진행했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조치를 할 겁니다. 일단은 노무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인 게 3년의 기간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장님으로 바뀌든 뭐 옛날 사장님과 함께 하든 만약에 자기가 1년 이상의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걸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퇴직금을 또 꼼수가 또 있죠. 뭐요? 1년을 안 채우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다 대기업 뭐 네네. 공공기관 이런 데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뭐 하청도 한 단계가 아니에요. 하청에, 재하청에, 그렇죠, 또 하청. 그렇죠. 네네. 그 공공기관들도 하청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기 전환을 해야 되지만. 많이 둬요. 근데 이 하청업체는 이제 원청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요거를 또 1년 단위, 연 단위로 안 하는 진짜 이건 거의 막장인데요. 11개월이나 10개월 단위로 하청업체 계약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11개월 딱 정해주고 아니면 하지 마. 사인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하청업체들이 도급 계약을 받을 때 월 단위 도급 대금을 받을 때는요. 월 단위로 퇴직 충당금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정산을 그나마 해주고 나가면 다행이고 그나마 받는 건데 계약 기간이 앞에 업체 그 발주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그 다음 업체가 예를 들면 11개월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간혹.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11개월치 퇴직 충당금을 업체가 받아 먹어 놓고도 업체 바뀌면서는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퇴직금 안 주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게 법적으로는 한계가 되게 많은데 일부 뭐 그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권익위원회 이런 데다 이제 문제 제기해가지고 일부 예전에 과거에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속 근로를 하는 거니까 퇴직금을 그래도 지급해라. 그런 사례가 몇 개 없었죠. 그렇죠. 그런 사례가 정말 없는 많지 얘기네.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넘어가 버리는 측면들도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원청이 책임지라는 취지였어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아르바이트생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두 분의 사장님을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어디요? 어디? 다시 까먹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가 재정난으로 어렵다며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 됐어요. 부장님과 7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하고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도 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안정된 곳에 재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8월부터의 계획도 촘촘하게 세워놨습니다. 자기가 이제 7월달에 그만두니까.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장님이. 이봐, 원래 7월까지 하기로 했지. 아이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쭉 우리 회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9월까지 2달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7월까지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8월부터는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메이야? 아니, 그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할 것 같아? 그럼 이대로 나가면 회사는 회사는 어떡할 거야? 전화할 거야? 이런 사사이 못난 놈. 아니 뭐 회사가 어떡하냐니요. 제가 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해고를 당하는 건데 지금 제 앞길 걱정도 지금 막막한데 제가 회사 걱정까지. 회사가 어떻게 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 메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게 안 말았는데 그 회사심이 전혀 없구만. 그러니까 회사가 이 모양이지. 아이고, 이런 직원들 때문에 이 회사가 이거 망하는 거라고. 지금 관두면 그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야. 알았지? 내가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야. 난 분명히 더 일하고 했어. 이대로 그만두면 시력급여를 못 받게 하는 걸로 복수를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답니다. 5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분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게 되는 걸 복수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다녀야 되는지. 근데 다니려니까 이제 5만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실업급여. 이게 말 그대로 이걸 정의를 조금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실업급여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호칭을 하자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예, 그러니까 보험제도로서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 중에 이제 네.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치 않은 이제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생계유지 비용으로 이제 국가가 그 보험제도, 공보험제도를 통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직급여는 몇 가지 좀 요건들이 그래서 있어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제 그만두게 된 사정들이 있어야 아니라. 되는 네. 그런 조건들이 좀 원칙적인 것을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퇴사하고 그러니까 이직 이후 1년 내에 이제 구직급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직 이전에 18개월 기간 중에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80일 분은 고용보험을 낸 사람한테 이제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90일에서 최장 뭐 한 240일 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령과 근속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는 거죠. 된다. 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구직하기 더 어렵거나 이런 더 길게 해주는 거.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경우는 원래 여기서 7월 말까지 하기로 얘기했으니까 그만두겠다. 그럼 이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애매한데요. 네, 애매한데요. 이게 자칫 법은 그 자발 비자발을 판단할 때 미워서 못하겠어가 이게 사유가 안 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쉬운 방법? 어쨌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근데 2달은 좀 일을 더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2달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을 하면 네.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2달 이후에는 계약 만료, 기간제 계약 만료는 그냥 다 당연히 비자발적 사유로 보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거네요. 2달 지나면 만약 이제 그렇게 하면 제일 간편하게 구직급여 신청이나 이후에 이제 처리하는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요. 우리 그 고용보험법상 그 자발적 사직이 아닌 걸로 보는 그 구체적인 열거된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는데요. 시행 규칙에. 그 중에 보면 이런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나 이런 게 퇴직 이전 1년 사이에 2달 이상 계속되면 그러면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봐준다 이런 이제 요건들은 있어요. 나가도록
좀 종용한. 아니 근데 걸로. 2달 이상 그렇게 만약에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또 이제 평균 임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맨 뒤에. 구직급여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구직급여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그 평균임금 영향을 받는 거 맞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실업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 액수는 그럼 또 다른 게 피해가 받는 거잖아요. 네, 뭐 한 50%, 네, 50% 내지 이제 50% 정도로 받습니다. 원래 그 액수가 산정되는 방식이. 근데 이제 뭐 상한 액수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자면 한 90%니까 최저 한 6만 원, 올해로 보자면 한 6만 원, 일일당 6만 원 정도로 막 계산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이제 적어도 그 범주 안에서는 최하 액수는 보장은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의 우려 지점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지금 반 전문가 되셨는데요. 그죠? 네. 저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네.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니 근데 이만큼 네. 저도 이렇게 멍청한 저도 알아갈 정도면 여러분들 요거 조금만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권리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런 거라면 절대 못 받는다. 네. 네, 그런 거. 입사할 때 너는 한 11개월만 일하자 이렇게 구두로 얘기한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그런 게 명시 안 돼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럴 네네. 때는 12달을 채우기 전에 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는데 뭘 쓰라고 해요. 이거 다 이제 마지막에 사직할 때 다 쓰는 거야 하는데 내용에 보면 이제 사직서예요. 사직서, 개인 사유로 인해 뭐 사직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뭘 모르고 서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자발적인 사직이 돼요. 원에 의한 사직, 뭐 의원 면직,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에 의해서 사직한다라는 서류를 쓰게 어쨌든 합니다. 뺑뺑이 돌려서 그 단어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라든지 네. 자신 스스로가 개인 사정에 의하여.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쓰이면 절대 이거 사인하지 말고 물어보고 다시 좀 고쳐달라 그래야 된다는 네, 거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뭐 퇴직금 못 받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런 그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든요. 참, 예. 절대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대의 노동자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필수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맞다. 나도 저랬었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두 분에게 이거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오늘의 키포인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영 노무사님. 네.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보다는 일주에 15시간 미만인 그렇죠.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이제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걸릴 텐데요. 퇴직금에서 제한을 받는 문제들도 있었고, 근데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업급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직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그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시간 노동의 경우에는 이걸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법 개정 사항 중에서도 이걸 24개월로 좀 늘리자, 그 산정 기간을 늘리자, 뭐 이런 논의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점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충분한 상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가 좀 법 개정 문제나 이런 거에도 계속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경두 사무국장님. 네. 요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다. 네. 알았으면 좋겠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퇴직 시에 받는 뭐 덤이나 뭐 웃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을 후불로 미뤘다가 받는 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그 스마트폰 어플에 노동자 권리 찾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꼭 계산을 해보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요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매년 3%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 10명 중에 7명은 불안정한 직장생활 때문에 아직 뭐 어떤 다른 계획이 아니라 이직 계획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동자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서 좋은 혜택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직 안 하고 그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이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권리 꼭 찾아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팍다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